안녕하세요. 빠브라북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요즘 분양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행사들이 현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물이었죠. 마른 땅에 촉촉하게 자금줄을 좀 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이 통로였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그치고 있고요. 특별히 또 분양가 상한제는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주변 시세 대비 어느 정도 합리적 가격으로 나왔었는데, 여기도 지금 한파를 지금 맞고 있고요. 그만큼 분상제 가격을 달고 나와도 수요자들이 굉장히 집값이 높다라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주고 있죠. 심지어 인천에서 나오는 영종도 아파트들 신규 분양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영종도 같은 경우는 인천 외곽 지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분양가가 5억에서 6억 정도로 높아버리니까 이거 인천 서구 쪽, 그러니까 이제 서울 접근성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인천 입지도 아니고 영종도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신규 분양 가격 자체가 이렇게 높아버리니까 누가 여기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아무리 신축 아파트 찍어내도 사람들 심리 자체가 냉랭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고, 미분양 직격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외곽 거주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대부분 직장을 가져도 인천 중심에, 그리고 서울하고 좀 접근성 있는 서구 쪽에 좀 많이 직주 근접 주택을 원하고 있고, 인프라도 영종도면 이거 어느 정도 인프라 자체가 좀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인프라는 지금 우리 현실로 볼 때는 서울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서울에서 버텨보려고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니까 서울 외곽 조금 고려 대상이고, 그래도 조금 가까운 경기권으로 좀 이주하려는 그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너무 집값이 올라쳤었죠. 그리고 분양가는 극한에 달했고, 그러니까 집을 생각하면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 무주택자, 실수요자들 대부분 이 아파트라는 허들 자체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그리고 작년 전반기만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거의 처참하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파킹된 돈이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영끌도 본의 아니게 세상의 모든 자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높게 걸려 있었던 아파트 값 다 치르고 거기 이제 깃발 하나 딱 꽂았는데, 이제 아파트 값 이제 완전히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내려가도 이게 단기간 안에 굉장한 어떤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 지형도는 전반적으로 그 텃밭이 완전히 밭을 갈아엎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구조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지금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분양가마저 좀 엄청난 고농축으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강남 분상제도 문제가 많아요. 가장 큰 문제가 로또 분양입니다. 강남 아파트 기본적으로 40억, 50억 하는데 분상제 가격이 딱 절반 정도 되니까 50% 오프가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또 진입하려면 현금 한 10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분양가 자체가 분상제 가격을 달고 있어도 20억이 넘어가는 형편이니까 오히려 강남 쪽에 분상제 없애는 게 낫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투기적인 수요만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로또 분양 하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들썩들썩거리는 어떤 분위기를 조장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분상제는 비강남권 분상제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죠. 지금 강남에만 분상제 살아 있었다 보니까 비강남권 아파트가 강남 분양가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천정부지로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 평당 평균 분양가가 어마무시 전국적으로 볼 때도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구축 가격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의 이제 상승 효과를 거둔 건데, 이것 자체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동산 개혁, 이 즈음에서 우리가 밀리면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 생태계는 박살나겠구나 라는 엄청난 이
문제의식을 느낀 거고, 대통령이 전방에서 나서면서 최전선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그런 자구책,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집까지 내놓는 그런 결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나 대출 규제, 여러 가지 부동산 지형도는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국민평형 84제곱은 국민평형 아니죠. 왜? 여기 서울 강서구에서 나오는 신축 분양가가 15억이 넘어요. 기본 10억이 넘습니다. 이걸 국민자를 붙이면 안 되죠. 현금 부자 평형도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대부분 뭐 5구제곱 쪽으로 이제 선택지를 바꾸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전방에 나서서 자기 집까지 팔면서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매물 출회뿐만 아니라 그 매물 출회와 동반해서 가격을 좀 낮춰라. 집값 자체가 너무 투기적 수요에 그냥 꾹 눌려 있어가지고 엄청난 지금 이 상승세만 계속해서 그냥 불장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불패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값을 좀 파격적으로 좀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분양가도 515만 원 오르고 기본형 건축비는 222만 원 지금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니까 건설사들도 지금 미분양 상황을 고려하자면 분양가를 낮춰서는 전혀 뭐 이게 대조표에서 손실 구간이 너무 크니까 여러모로 지금 고민이 큰 거고요. 자,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 산정 기준입니다. 이렇게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니까 분상제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 분상제도 이제 민간 분양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키높이 구도를 갈아 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실수요자와 무주택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대상자였다. 구축 올라가지, 신축 분양가 올라가죠. 또 함께 윈윈 상승 효과 때문에 구축은 더 올라가고 신축 아파트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아무런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주택 한 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도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요 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 이제 투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 저쪽 뭐 여러 채 가지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시세 차익 꾹 눌러놨다가 최대한 시세 차익 벌려놨을 때 딱 타점을 잡아가지고 차익 거두면서 나오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전세보증금 끼고 갭 투자하면서 뭐 5채가 10채 되고 10채가 15채 되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주포가 된 거예요.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의 가격을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정부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책 공급 나와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부동산 지형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러한 어떤 집값 정상화라는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개혁에 대한,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겠다 라는 또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정부의 어떤 이 꺾이지 않는 어떤 개혁 의지도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라면 조금 낮은 허들의 이제 집값을 기대할 수 있는 뭐 어느 때보다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부가 구축 아파트 낮추려는 이유, 굳이 분양가 높은 공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택지 조성에 시행사 골라 거기다가 또 국가적인 어떤 막대한 비용 들어 하면 뭐합니까? 분양 해봤자 분상제 딱 꼬리표 달아도 분양가가 올라갈 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민간 분양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분양 나버림이 이거 국가적인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 구축 가격만 쿨다운하면 된다. 정상화만 시키면 다주택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매물량들 다 내놓고, 그것도 그냥 내놓는 게 아니죠. 가격표 바꿔 달아서 내놓으면 이것만큼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공급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축 아파트 내리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 글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거라라는 힌트를 주지 않습니까? 이 결국에서는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제가 오전 방송처럼 보유세 때릴 가능성 높아요. 예. 실거주 1주택자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주고 비거주 1주택자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절반으로 깎을 가능성 높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굉장한 부담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혜택 받아가지고 세금 어느 정도 좀 줄이는 그런 어떤 면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안 돼버리면 비거주 1주택자도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거주하면서 1주택 갖고 있는 게 가장 어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게 선을 딱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투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이 투기적인 어떤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을 들쑤셔 놨는 건 사실 아닙니까? 투기적 수요는 기본 매물 추례로 전환시킬 방법으로 구축값 정상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 구축 내리면 수요는 굳이 얼어 죽어도 신축 필요 없어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분양가 따라잡기 위해서 온 세상 대출 다 받아가지고 연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직주 근접으로서 주변에 교통편 좋고 또 직장 가깝고 뭐 여러 가지 마트나 또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 좋으면 아니 구축이면 어떻습니까? 충분한 생활의 어떤 삶의 질에 만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신축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 구축 아파트 2714건 거래량 나오고 있어요. 3000건 안 됩니다. 언더로 지금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정점에 오른 집값에 대해서 굳이 뭐 오매불망 목매일 이유가 없다. 결국에 가서는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에 가까운 어떤 정책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포커스가 될 수 있는 관심은 지금 주식시장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쌍끌이 어선이 주도하고 있는 6200, 6300선까지 가는 금융시장의 엄청난 성장 이 성장세를 계속해서 추격하기 위한 그 매수세들 지금 개미라고 일컬어지는 매수사가 공매를 이길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 던지고 나오면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줘요. 그 다음날 외국인이 또 들어오면 개인이 또 다 던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영리하게 주식 액티브적인 굉장한 어떤 이 오고 가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부동산 지형도는 금융시장 자체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강남구 45억 하는데 22억 마이너스 20억 폭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균 거래 금액인데 이제 각계별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헬리우시티 올림픽 파크포레온 지금 6억 5천 떨어진 거래가 나왔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헬리우시티는 지난주에 거의 7억 6천 8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각계별 아파트 가격의 조정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표적인 강남 아파트, 음마 아파트는 2022년 당시 2021년과 2022년이 집값 대조정기 1차 조정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20억대로 붕괴가 됐었습니다. 지금 뭐 30억 이상대로 지금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10억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 이상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죠. 음마도 지금 떨어져봤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1억 6천, 5천 이제 떨어지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22년의 양상이 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서서히 말라가는 건 부동산 기득권이 가격 내릴 의향이 없습니다. 가격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요. 누가 사줍니까요? 수요도 고점의 가격 살 의사 전혀 없죠. 결국 누가 부러지겠습니까? 이렇게 딱 부딪히면 누구 하나는 부러지게 되겠죠. 근데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확고한 집값 정상화 의지로 딱 버티고 있다. 밀어붙일 가능성 높아서 규제와 세제로 가격 단가 어쩔 수 없이 집주인들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대통령의 말대로 정부를 이길 수 있는 다주택자 있을까요? 결국 본인 자금 다 손해를 봐야 되는데. 자, 흡사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양상하고 아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1억
이하로 언더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9,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한 2억 7천까지 2026년에 갈 거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완전히 지금 역주행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떡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부동산 시장하고 아주 똑같은 양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얇은 유동성. 너무도 지갑이 얇아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국 부동산과 아주 닮은 과다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비트코인 샀던 사람들, 또 법인, 또 기업들이 빚을 물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1억 7천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입했을 때 당시가 한 5천만 원대였으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죠. 1억 7천까지 가는데 거의 한 3배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레버리지를 뭐 그냥 풀로 땡긴 겁니다. 근데 이 유동성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9천만 원으로 내려오니까 흔들흔들 공포 심리에 빠진 거죠. 야, 다 빼자. 그냥 돈이 하나도 없이 쫙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국 부동산과 아주 닮았죠. 한국 부동산 레버리지 1978조입니다. 뭐 여기 100% 부동산 레버리지라 할 수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대출로 땡겨 쓰는 돈은 대부분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 대출 쓰지 않습니까? 그죠? 비트코인에서 빠지는 현금, 똑같이 부동산에서 지금 유출되는 자금,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둘 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결국 유동성이 얇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현금화 시킨다는 얘기는 그걸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결국 시장은 본능적으로 이 장이 상승 혹은 폭락할지를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장 자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궤적으로 갈 건지 둘 중에 하나죠. 상승이냐 폭락이냐. 보합은 없습니다. 동물적 본능을 가진 현금 동선 궤적이 고스란히 지금 거래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690건. 거래량이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현금화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 실수요가 붙지를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래도 가상화폐라서 그냥 던지고 나오면 그냥 그만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던질 수가 없잖아. 누가 받아줘야지 던지지. 일주일 전 대비 서울 아파트의 1, 2, 3위 상승세를 보세요. 700만 원 올랐고 2천만 원 올랐고 1억 8천만 원 올랐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죠? 일주일이면 서울에서 2, 3억 정도 오르는 거 수들 빽빽했고요. 강남은 강남 최고가는 이제 아예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10억에서 20억 오른 거 부지기수였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러니 가격 가치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주일 대비 서울 집값 최고 상승은 지난 몇 개월 대비 도토리 키재식으로 고만고만하고 좀처럼 오를 수 있는 공간 확보 전무합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의 운명은 한국 아파트에 너는 내 운명이다. 똑같은 운명적인 어떤 길로 가고 있다. 유동성 침체인 늪에 끊임없이 빠져들 가능성, 크라이시스, 위기가 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자, 두 번째, 비트코인과 한국 집값이 닮은 이유가 뭘까? 기대심이 완전 죽었어요. 쭉쭉 그냥 올라갈 거라고, 그냥 저 하늘 높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심이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춰졌죠.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라는 말답게 코인은 기대심리에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언저리에서 가치를 키운 콩나물 시루와 같죠. 이게 뭡니까? 기대심리죠.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하루가 다르게 쭉쭉쭉 가치는 올라섰는데 기대심리라는 건 그냥 안개와 같아서 사라져버리면 그냥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돼 버립니다. 지금 매수우위 지수 보세요. 웬만하면 이 상황에서 집 안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값 더 오르겠지라는 기대심리 완전히 정말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거 딱 눈치채고 이제 100기 들고 1000기 내려, 1000기 내리고 100기 올려 이런 식으로 6억씩 뚝뚝 하루에 떨어지는 진기명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동부 센트럴 6억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68억에서 60. 아직도 멀죠. 60억 된 이거 손에 닿지도 않는다. 더 내려가야죠. 자, 한국 아파트 비트코인 기대심리하고 똑같아요. 한국 아파트 가치에 못 파는 기대심리였고 기대심리 위에 뿌리 내린 건 호가세였고 이게 가짜 장세죠. 기대심리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천만에. 호가세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계약서 안 썼는데. 가짜 장세로 왜곡될 가능성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한국 아파트가. 살 집 하나면 족하죠. 이구동성 이런 말들이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계속 나왔지만 개무시당했고 그 외에 집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투기성으로 흘러버립니다. 내가 살 집 한 채 이외에 왜? 그거 내가 샀는데 더 올라야지. 타점 잡아가지고 고점에서 빠지고 나와야죠. 먹고. 이 투기 아닙니까? 투기. 왜 투기냐?
아니, 주식시장도 먹고 빠지기 위해서 돈 넣는 거 투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식시장의 1대1 거래 아닙니까? 나와 시장의 거래.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게 수만이 될지, 수십만이 될지, 수백만이 될지, 무수한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해서 가격, 접근성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내가 올린 가격 때문에, 띄운 가격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요. 손해보고, 영끌하다가 그냥 망해가지고. 그런 어떤 경우들이 얼마나 그냥 부지기십니까? 이게 투기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시장의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완전히 뭐 가짜 장세를 형성하는 이것 자체가 돼버렸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민간 대비 80% 저렴한 아파트 내놓겠다는 또 얘기도 했고요. 다음 주에 아주 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공연불이 아닌 건 확실한 부동산 가치 전환의 자산시장 재편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료원, 보문사 가깝죠. 그냥 800채 정도. 지분 적립식으로 나오면 여기 주변 아파트가 뭐 20억, 30억 하는데 80%면 뭐 2억에서 3억 혹은 4억 정도 되는 800채 규모에서 한 1200채 삼성동에서 나오면 눈 뒤집어지죠. 야, 이런 식으로도 공급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집값은 더 드라마틱하게 확실하게 꺾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지금 이 부동산 전체적 지형도는 완전히 지금 뒤바뀌고 있다. 30년의 어떤 부동산 역사의 굴곡진 역사들, 가치가 왜곡되고 뭔가 부풀려지고 가격을 띄웠던 모든 왜곡된 가치가 정상화되는 어떤 수순으로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뭐 집값이 상당 부분 손에 닿을 만큼 현실화될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리라 봅니다. 인구 구조 문제, 젊은 층, 결혼, 자녀, 또 그들이 꿈을 꾸고 자기의 이상과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주거 안정성이 다 선행이 돼야죠. 이런 어떤 정책들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잘 지켜보시면서 낮은 허들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호빵브라 목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